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2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 좀 해볼 텐데, 제가 제목으로 다른 게 이성윤의 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을 향한 수사 있을 때마다 이성윤이 그걸 막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성윤의 힘, 내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의 힘이다. 그러면 도대체 검찰이라는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그런 대단한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알았던 건 아니지만 경희대 후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통 검사로 일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곧바로 검찰의 빅4라고 하죠. 흔히 검찰의 빅4는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의 과거 중수부장과 공안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요런 네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걸 빅4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 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 내에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한 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었죠. 이게 옛날 중수부장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정권 수사를 틀어막았다, 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불법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일파만파로 흘러가고 있죠. 이 불법이라는 것을 당시 법무부가 과천에 있으니까 수원지검 안양지청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던 것을 막았다. 누가 막았느냐? 이성윤이 막았는데, 이성윤이 당시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성윤 반부패 부장이,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건 긴급 출금의 불가피성,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지검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피성이야 있겠지만, 불가피성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 불법. 그런데 동부지검에다가 추인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동부지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추인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성윤 반부패 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건을 그냥 덮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 제가 이성윤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데, 그럼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는가? 그 다음에 당시에 차장검사도 있을 텐데, 차장검사야 뭐 총장의 보좌니까 뭐 그렇다 쳐도, 총장은 과연 보고를 못 받았는가? 그럼 총장이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총장을 패싱하고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사농단을 벌였는가? 이게 바로 이성윤의 힘 아닌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성윤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이 영전을 해서 간 겁니다. 빅4 자리에서 또 다른 빅4로 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자마자 기억나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당시의 법무부 차관이 김호수,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이성윤이었는데, 대검에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이러지 말고, 그때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조국 전 장관 패밀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바로 제안을 합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은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하나 만들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편, 그러니까 친여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수사팀 만들어서 이걸 뭉개자, 이런 제안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심재철 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검찰국장 아닙니까?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강남일 대검차장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걸 윤 총장한테 보고해서 무산시키지 않았으면 윤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뭐 김호수 차관이 냈는지 아니면 이성윤 검찰국장이 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성윤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의 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만큼 빅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고요. 이게 뭐 무산되긴 했지만 여하튼 친정부 입장에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조국 전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금과 같은 단죄,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조국, 정경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겠죠. 뭐 다음 정권에 수사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의 힘이 이렇게 막강했다. 또 중앙지검장으로 그 이후에 검찰국장에서 또 영전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연속으로 빅4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속으로 한 건데, 중앙지검장으로 오자마자 잘 아시지만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를 해드렸지만 이거 뭐 사실 어찌 보면 팩트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당시 송병기 울산 부시장 그 업무 수첩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서 송철호 울산시장한테 전화를 한 것, 그러면서 출마를 종용한 것,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정무, 민정, 뭐 사회정책실 뭐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한 부분, 거기다가 청부 수사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보내서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김기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가 될 사람이죠. 그 사람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몰고 가서 결국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낙선시키는, 이런 게 일체적인 정치 공작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공작입니다. 이 정치 공작 사건을 수사한 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수사인데, 그 수사를 통해서 작년 1월 달에 대검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하지 말자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물론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대검 반부 패부 또는 이런 검사들도 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은 됐습니다만 이런 시도를 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월 달에 1월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람들을 다 기소해라. 그래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은 선거 후에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밀어놨는데, 실제 작년 4월 총선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있다. 그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선에서 뭐라고 수사를 하자고 해도 중앙지검장이 뭉개면 끝나는 겁니다. 대검 윤 총장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중앙지검장의 힘이다. 그래서 바로 검찰의 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역설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힘이 있어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이 늘 패싱망 당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뭐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힘이 없고, 그건 뭐 검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식품에 불과한 자리를 뭐하러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은 그런 자리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 이거는 있지도 않은 것을, 이거는 아마 뭐 이 정권 내에서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음 정권에서는 틀림없이 권론유착으로 비화될 조짐이 거의 95%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월 30일 날 MBC에서 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것, 그 자체가 오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보자 X라는 그 지현진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현진이라는 사람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서 이동재 기자한테 접근을 해서 이동재 기자가 거기에 유도를 당한 거죠. 물론 이동재 기자가 유도를 당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뭐 자기도 뭘 조작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바람에 이동재 기자는 결국 지금 현재 구속 중이고, 지현진 씨는 무슨 먹방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 재판부는 지현진이라는 사람을 못 찾겠다, 안 나온다, 그러고서 증인 채택을 그냥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재판 자체가 이상합니다. 아니, 그 사람 돌아다니는데 지금 엄연히. 그런데 못 찾겠다니. 남들은 다 지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뻔뻔하게 무슨 먹방하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근데 재판부는 못 찾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거대한 재판부까지 포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MBC,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이를 다 통틀어서 뭔가 하나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아마 다음 정권 수사 때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이성윤 씨가 있고요. 이성윤 씨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무혐의 처분에 무려 A4 용지 100장짜리를 넘게 이성윤 지검장한테 결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한 달 넘게 뭉개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사팀 전원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답변을 안 줬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중앙지검장의 힘이죠. 또는 이성윤의 힘이다. 나쁘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말로 월권이다. 내지는 권력 남용이죠. 이런 남용 때문에 바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주장할 일이 아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검찰이 욕을 먹고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끄떡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데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니까 이번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이제 25일날 청문회를 하면 곧바로 그 장관에 취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대개 교체가 되는데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에서 다음으로 갈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갈 자리가 대략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대검 차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고검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고검장 정도로 이제 갈 텐데, 자, 그런 고검장으로 가면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죠. 근데 그런 자리에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갖다 앉힐까? 뭔가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또다시 앉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예상입니다. 드는데 그거는 뭐 박범계 장관이 신임 장관이 만약에 취임을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걸 지켜보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도대체 도처에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방어막을 치고 방해하고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